지금 월세를 주고 계신데 언제부터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 6, 7년 전에 그 조합원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아, 조합원부터요? 네. 조합원부터 가지고 계셨고, 그러면 이거를 지금 여기 그러면 거주를 서울에 안 하시는 건가요? 예, 수도권에 지금 전세 살고 있습니다. 아, 전세. 그럼 나중에 혹시 들어오실 거예요? 그럴 계획은 없어요. 직장이 네. 쪽 수원 쪽이기 때문에 네. 너무 멀어서 예. 그러면 이제 거주를 뭐 앞으로도 하실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럼 거주 계획도 없으신 거고.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요 33평이라 그러셨잖아요. 맞습니다. 33평 이거 시세는 한 어느 정도 가요, 지금? 뭐 인터넷으로 보면 한 10억에서 10억 5천 사이 이렇게로. 한 10억 초반 정도? 네네. 그러면 월세 보증금이 비중이 큰가요? 아니요, 작습니다. 보증금이 한 5천만 얼마 원. 정도 돼요? 5천만 원입니다. 보증금은 5천만 원. 네. 그러면은 이게 저기 그 혹시 대출이나 이런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 아, 대출은 없으세요.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예전에 조합원일 때 물론 그때 산 가격보다는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일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한 10억 정도 만약에 가령 나간다고 하는데 대출도 없는 상태이고 보증금은 한 5천만 원 정도인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쨌든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 주택이 이거 하나셨으니까 사실 이건 비과세가 나올 거고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거의 지금 매매가 거의 전부가 어떻게 보면은 투자로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근데 거기서 1년도 안 살고 한 번도 안 살았는데 네. 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주택이 하나이시잖아요. 예, 예. 주택이 하나시고 이게 지금 아파트가 단순히 뭐 예전부터 가지고 계셨으니까 이미 비과세의 요건은 충족이 됐을 거고요. 단 이제 이런 건 있겠죠. 비과세는 9억까지니까 네. 9억까지는 비과세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네. 9억 초과되는 부분은 원래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인해서 그 공제를 해나가야 돼요. 네. 근데 사실 그 거주를 안 했다라고 하면은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계속 제도가 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네. 초과분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건 맞는데 재작년에 틀렸고 작년에 틀렸고 올해 틀려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는 건데 이거는 사실 작년보다는 조금 불리해진 상황이긴 해요. 재작년보다는. 근데 어차피 거주를 안 하신 상태다 보니까 크게 의미는 없고 왜 그러냐면 이 초과되는 부분이 아주 크지 않잖아요. 네. 아주 크지 않으니까 세금 부분에서 그렇게 뭐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못 팔겠다 이럴 정도는 아닐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9억까지는 뭐 비과세가 나오니까 그 이후에 초과되는 부분은 보유기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가지고 공제를 받으신 다음에 이제 과세가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근데 그 초과되는 부분이 크지 않다 보니까 그 이제 세금은 뭐 굉장히 높을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세금 때문에 매도를 못 한다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세금 부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그러면 어쨌든 뭐 세금을 일단 고려하지 않고 매도를 했을 때는 거의 이 매매 금액이 온전하게 거의 내 자금인 거잖아요. 예, 근데 거기까지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건지 네. 뭐 팔고 다른 데로 이동을 해야 되는지 그걸 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얘기 드렸던 부분은 뭐냐면 이걸 만약에 매도 아니면 보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매도 아니면 보유를 하는 건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떨어질 것 같다, 많이 올랐으니까 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매도를 하시는 부분은 그런 부분을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역 앞에 있는 아파트이고 그리고 뭐 연식이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무슨 뭐 그냥 뭐 이 금액 자체가 뭐 하락을 한다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냥 가지고 있는 거 아니면 매도 둘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둘 중에 이 두 가지의 경우를 놓고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네. 보유를 했을 때 이게 더 상승할 수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매도했을 때라고 하면은 뭐 이걸 다시 뭐 매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조금 그 관망을 좀 하고 있던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아파트 자체가 연식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역 앞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뭐 가격이 하락할 것 같아서 매도할 필요는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네. 여기서는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증금이 한 5천만 원 된다 그랬잖아요. 네. 5천에 그럼 나머지가 이제 월 차임일 건데 이 월 차임을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 월 차임 갖다가 생활하실 정도는 아니실 것 같아요.
네네. 이게 꼭 이게 나와야 내가 생활을 한다 이런 건 아니시잖아요. 지금 직장도 맞습니다. 아무래도 다니실 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근데 이게 사실 개인 사정마다 좀 틀릴 수는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 월세를 가지고 내가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매도를 보류할 수도 있고 그냥 보유하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제가 네.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거를 매도한다라고 하면 그냥 매도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보다 더 상승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네. 상승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는 게 더 낫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월세가 필요 없으니까 그게 맞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아파트가 뭐 그냥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금액이 떨어지거나 그렇게 되진 않을 것 같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예. 이 자금으로 사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와도 제가 네. 봤을 땐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온다라고 하면 지금은 저 위쪽에 4호선 라인이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그 종로나 광화문 쪽에 좀 가기가 편한 거고요. 네. 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여기 이제 용산 쪽도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 강남 쪽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여의도 쪽도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서 사실 이 안쪽으로 좀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곳으로 제가 봤을 때 지금 자금 정도라고 하면 들어오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저거를 매도한다라고 하면 일단 정해드리면 매도를 하는 게 제가 봤을 땐 수익적으로는 훨씬 나아요. 수익적으로만 본다면. 그래서 네.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동을 할 수 있는데 이동을 했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자금이 한 10억 정도 자금인 거잖아요. 네네. 10억 정도 자금이면 이제 사실 그냥 기존에 있는 사실 뭐 구축을 그냥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그런 거보다는 저거 어차피 조합원이셨죠. 네. 조합원이면 저거 다 개발하면서 그 막 이제 뭐 부시고 올라가고 이런 거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는 거냐면 지금 이제 금액이 부동산 가격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동안. 네. 많이 올랐는데 지금까지 오른 건 사실 뭐 조금 더 많이 오른 곳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오른 거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이게 보합권에 좀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좀 양극화가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곳들, 많이 더 올라가는 상품 이렇게 지금 갈릴 거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조금 더 많이 올라가는 상품으로 좀 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그 올해 공급이 많이 줄어든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공급이 준다라고 하는 건 어떤 게 줄어든다 그런 걸까요? 새로 지어져서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 공급이 준다라고 하면 신규 아파트가 없다는 소리잖아요. 아, 예, 예.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신규 아파트가 되려고 하면은 지금 주택이 있으신 상태에서 무슨 청약 통장을 쓴다거나 이렇게 해서 받기는 좀 힘드시겠죠.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조합원이라는 걸 뭐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조합원 거를 좀 취득을 하셔가지고 향후에는 궁극적으로는 신규 아파트가 될 만한 거 있죠. 네. 신규 아파트가 될 만한 걸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동하시는 게 뭐 올해 내년 뭐 그 후년까지 간다라고 하더라도 뭐 가격이 보합이 된다라고도 훨씬 더 안전하게 상승할 수도 있고 상승폭도 조금 높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어디를 사야 됩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조합원이라고 제가 얘기 드린 부분은 조금 이 정도 자금이라고 하면 조금 진행이 빠른 곳에 가시는 게 맞아요. 사업이 빠르다라고 하면 뭐 최소한 사업 시행인가 지난 곳 있죠. 네. 사업 시행인가 지나서 뭐 그다음에 이제 관리 처분 인가를 하는데 관리 처분 지나서 뭐 이주하고 있다라고 하면 더 좋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제 이주한다라고 하면 공사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해갖고 조금 이동하시면 될 것 같고 지역은 여기 용산하고 여의도하고 강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곳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재개발 많이 하는 곳들 있어요. 많이 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뭐 여기 성동구 쪽이 조금 될 수도 있고요. 네. 여기가 될 수도 있고 뭐 마포 쪽도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그 영등포 쪽에 이제 뭐 노량진이나 이런 라인들이 있잖아요. 네. 흑석동이나 이런 라인들로 제가 봤을 때 보시면 그 지금 가지고 계신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수익적으로 괜찮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네. 강북 횡단선이나 뭐 텍사스 개발 이런 호재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그런 호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냥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금액이 빠질 것 같지는 않다고. 역 앞에 네.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금액이 빠지진 않고 간다라고 하면 뭐 기름 뉴타운이나 이런 거에 상황에 맞춰서 좀 상승은 할 텐데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거는
궁극적으로 우리 아파트는 다른 더 좋은 곳들이 오른 다음에 올라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 만약에 얘기가 또 이렇게 되면 조금 바뀔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이 거기 월세 보증금 5천이 아니고 전세로 해서 보증금이 되게 많이 들어 있잖아요. 예.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매도해도 제가 얘기 드린 이런 거는 매수를 못 해요. 예. 왜 그러냐면 자금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이라면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는 소리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증금이 한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면 그 돈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조금 보합기가 오고 조정기가 오더라도 더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곳들이라고 한다면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신규 아파트가 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하는 게 훨씬 더 수익적으로는 좋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 예. 아파트 자체가 나쁘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상황이 뭐 자금도 거의 다 묶여 있는 거잖아요. 거기 매매 가격이 거의 전부 다. 맞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강북 횡단선이 들어오고 뭐 기름 뉴타운 개발하고 뭐 그렇게 개발하면은 당연히 지역 가치가 좋아지는 거니까 금액은 상승할 수는 있지만 아예 원천적으로 금액을 끌고 갈 수 있는 애들로 바꾸라는 거죠. 금액 자체를. 그래서 금액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조금 옮겨보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수익 측면에서는 좋다라는 소리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참고하셔가지고 지금 어쨌든 1주택자니까 세금 부담은 없으시니까 네. 조금 정리하셔갖고 좀 이동하시는 걸로 좀 그렇게 의견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